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엄청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도 촌 X라 네. 명절 때마다 저 남쪽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항상 뉴스에 이렇게 어디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네. 교통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정보들을 들은 이래로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 시간 대비해가지고 항상 한 2시간 플러스 또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네.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뭐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네.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예. 또 코로나19도 조금 주춤하면서 예. 많이 이제 가지 그렇죠. 않았나 싶어요. 예.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석 연휴도 지났잖아요, 쌤. 예. 이제 예. 슬슬 은행권을 포함한 좀 금융권 채용 소식이 속속 눈에 보일 것 그렇죠. 같아요. 저 오늘 뱅쌤이 예. 하반기 은행권을 포함해서 좀 금융권 채용 소식 전해 주실까요? 예, 지금 네. 현재 진행 중인 또 네. 뭐 진행 예정인 곳들도 있을 거고요. 네. 진행 중인 곳들에 대해서 채용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면 먼저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공기업 쪽입니다. 금융공기업 쪽이 이제 뭐 당연히 우리 그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뭐 이렇게 금융결제원, 뭐 예탁결제원 뭐 포함해 가지고 총 한 10곳 이상이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9월 24일 이 소위 하이엔드급 우리 금융공기업들의 A 매치데이가 9월 24일 날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해 가지고 이제 6대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 6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이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요 두 곳입니다. 신한은행이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다시피 한 400명 정도 신입행원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고 네. 22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고요. 기업은행은 27일까지 접수 마감이고 약 160명. 근데 이번 하반기는 이제 우리 은행권에서 좀 우리 그동안에는 IT와 디지털 쪽을 많이 뽑았는데 이번 은행권에서 일반 행원, 그러니까 일반 금융 일반 쪽 행원을 좀 많이 뽑을 거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많이 지원해 봤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메이저 4개 은행들은 아직까지 채용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나올 것 같고 그 이외에 지방은행들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이곳들은 싹 지금 다 채용 중이죠. 그래서 은행권 취준생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으니 열심히 추석 음식도 드셔야겠지만 열심히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 이런 것들은 속속 하나씩 다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뱅쌤 금융권 채용 시장도 이제 드디어 때를 좀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채용 중인 곳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방송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 공기업들은 뭐 우리 열성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장 많은 규모로 이제 채용하는 은행이 이번 하반기 지금 신한은행이 일단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업은행도 27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우리 신한은행 쪽으로 가서 좀 22일 날 먼저 마감이 되는 곳, 그다음에 좀 채용을 많이 하는 곳. 그래서 신한은행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그럼 신한은행 자기소개 마감이 쌤 말씀대로 9월 22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예요. 근데 신한은행 자소서 문항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신한은행 서류 전형 마감이 22일이니까 일주일 조금 뭐 더 남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일단 뭐 적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총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문항이 나옵니다. 4문항이 나와서 1번부터 4번까지 각 분량은 이제 전부 다 1000자씩 나오죠. 1000자씩 나오고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주요 성장 과정, 그다음에 차별화된 강점, 그다음에 보완해야 할 약점 뭐에 대해서 적어라 1000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총 1000자씩 4개 문항, 총 4000자 정도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문항을 봤을 때 뭐 좀 쉬운 것도 있고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4000자면 8000바이트쯤 되는데요. 1000자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하면 규모 이
분량이요. 네. A4 용지에 타이핑을 쳤을 때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 내려오는 네. 그 정도 차지하는 분량이 1000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2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네.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이제 계속 문항에 대해서도 보시겠지만 다 쉬운 것도 아니고 다 어려운 네. 것도 아니고 뭐 쉽고 어렵고 한 부분들이 조금씩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마감이 좀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아직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작성을 했지만 좀 어느 부분 고쳐야 되나 고칠 부분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고민하는 지원자분들 위해서 1번부터 좀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 문항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미 적으셨던 분들은 혹시 수정할 부분이 네. 있을까? 더 나은 자소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직까지 적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언으로 삼아서 네. 작성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항을 한번 보죠. 자, 1번 문항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본인 주요 성장 과정이 일단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다 보면 차별화된 강점 부분에도 또 이제 네. 따옴표가 있고, 그 다음 보완해야 할 약점 부분에 이렇게 또 따옴표가 있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일단 인사 담당자 이 질문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뭘 적기가 좀 어려운가 하면 네. 이 주요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성장 과정을 좀 적기가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에 아주 오랫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적을 때 과거에는 저는 어떤 엄격하신 아버님과 네.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 몇 남 몇 녀 태어나, 네. 이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적진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과거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성장 과정의 패턴을 보면 네. 분명히 뭔가 변화됐습니다. 네. 뭐가 변화됐냐? 적는 방식도 변화되고 에피소드를 선정하거나 이게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적는 방식에서 앞으로도 또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이 성장 과정 방식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이제 지원하고 하면 네. 어떤 식으로 이 성장 과정을 적는다 그러면 또 방식이나 형식이나 패턴이 또 변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걸 한번 주도해 보면 어떨까? 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은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남들을 이끌고 가는 이 방향에 있어서 나는 내 성장 과정을 좀 독특하게 한번 적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변화를 줘서 네. 기존에 적는 방식에서 좀 다르게 한번 네. 적어보겠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언을 일단 먼저 한번 드립니다. 네. 자,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1번에서 네. 만약에 저라면 네.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우리 MC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성장 과정을 적는 방식은 어떻게 적고 있냐면 내가 이제 주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어떤 나의 어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네. 골라서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든가 어떤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네. 이런 내용을 적는 그 항목이 1번 이 성장 과정인데 네. 저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의 성장 과정은 예를 들어서 저는 신호등 3가지 색깔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모든 쪽으로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파란불에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자라면서 사춘기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는 제가 그때는 노란불이었다라는 네. 쪽으로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그때는 노란불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웠고 네.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웠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자, 빨간불이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의 빨간불이 아니라요. 네. 저는 지금 빨간불인 상태에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또 취업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신호등에다가 비유를 해서 저의 성장 과정을 한번 적어보겠다. 네. 자, 저라면 이런 시도도 한번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물론 적을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번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해서 너무 계속 기존의 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라.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좀 기존의 방식을 따라하기보다는 조금 창의적으로 한번 작성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팁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항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조금 팁을 주실까요? 네. 네. 2번 문항을 보면요. 네. 2번 문항을 보면 질문이 이제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해서 또 천자가 이제 나와 있죠. 자, 2번 문항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기에 우리 취준생분들이 적기에 그나마 좀 쉬운 문항이 되지 않을까. 네. 대부분 뭔가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이런 에피소드는 뭐 여러 개, 뭐 네. 두세 개 또는 뭐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제가 그나마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나마 좀 덜 어려운 네. 문항을 꼽으라 그러면 이 2번 문항인데요. 이 2번 문항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글을 적다 보면 네.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을 읽다 보면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네. 많은 취준생들을 보면서 우리 MC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2번 문항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네. 적으라는 겁니다. 네. 그럼 취준생이 어떤 요 중에서 어떤 문구에 가장 먼저 눈이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네. 포인트를 둘 것 같습니까? 끈기 있게요. 끈기 있게 네. 취준생분들이. 취준생분들은 예, 목표 달성.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네. 이 질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키워드가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라고 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글이 잘 그쵸. 적은 글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이 글을 봤을 때, 이 질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먼저 눈에 띄어야,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여러분들이 잘 적은 자기소개서를 적을 수 있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라고 하는 네. 요 부분이 먼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근데 요게 눈에 띄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가 눈에 띄니까 네. 여러분들의 글이 그냥 평범한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거를 2번에서는 포인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끈기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어떻게 글을 포인트를 둘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도 있어야 사실 이 지원자들이 좀 글을 쓸 맛이 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쉽다 보면은 변별력이 없어서 이제 쌤 말씀대로 어느 곳에 포인트를 잡냐가 또 네. 되게 중요한 변별력이 될 것 같아요. 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쌤. 그렇죠. 네, 3번 문항도 설명해 주실까요? 3번 문항을 네. 한번 보시죠. 3번 문항은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하여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작성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을 적어라. 또 역시 천자죠. 자, 네. 우리 2번에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눈에 뭐가 키워드가 띄입니까? 성공을 거두었다는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가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글이 그냥 평범한 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유연한 사고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남다르게 시도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고요. 네. 이 3번 문항에서는 3번 문항도 그래서 쉬운 문항은 절대로 아닌데 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다음에 눈에 띄어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 뒤에도 또 실패했던 경험도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성공했던 경험을 적을까 실패했던 경험을 적을까 뭐라고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실패했던 고민 적어도 경험을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다들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지금 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니까 실패했던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네. 실패했던 사례를 자체를 적지 않는다.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포인트를 더 보시죠. 네. 뭐 좀 성공한 얘기를 적고 싶은 게 조금 취준생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네. 좀 실패를 적더라도 좀 네, 거기서 네, 네. 배운 점이나 그렇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쓰면 오히려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뭐가 있냐면은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라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또 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사례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성공했던 사례를 적지 말고 네. 반드시 실패했던 경험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내가 크게 배웠던 그 경험치가
실패했던 경험이면 그 경험을 그냥 그대로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항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4번 문항이 우리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왜 안 나왔냐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지원 동기입니다. 네. 지원 동기가 이제 4번 문항에 나오죠. 자,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네. 내 다양한 직무 중에 본인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 네. 역시 천자죠. 자, 여기서는 은행권에 대한 지원 동기도 나와도 됩니다. 그다음에 네. 신한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신한은행을 왜 선택했는지 이 네. 부분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은행권에 대한 지원 동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나 나와도 뭐 아무 상관없고 나오는 게 더 뭐 자연스러운 글이 나올 것 같으면 네. 나와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 요게 이제 기업 금융, 개인 금융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4번 문항도 잘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뱅쌤이 네. 이제 많은 도움 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이번 마지막으로 하반기 은행권 취준생들 위해서 짧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짧게 조언을 드리면 네.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은행의 미래의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은행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까? 미래의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이 부분으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